그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범죄 4건 중 1건이 사기 사건.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불명예스럽게 사기 공화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속고 속이고 속이고 속고 뭐 이렇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안 속으려면은 이제 속이려는 사기꾼, 사기범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를 알면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오늘 좀 심리학 개론 시간에서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용 교수님과 함께 사기꾼의 절대로 속지 않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 말도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보통 똑같은 장난을 쳐도 네네. 어떤 친구는 굉장히 잘 속고요. 그래서 막 놀리기도 하고, 어떤 애는 아무리 막 이렇게 해도 정말 안 속고 재미가 없고 장난도 그런 경우인데, 잘 속는 사람, 잘 속는 천성,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 잘 믿고 갈등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웬만하면 좋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하게 돼서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어도 설마 날 속이려고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고, 한편으로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 이런 거에 호기심이 아주 강하죠. 그러면 특별한 정보나 새로운 기술에 혹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그렇네요. 식으로 가면 네네. 쉽게 속는데, 근데 이런 성향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상황 요인입니다. 상황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격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속고 안 속고가 달라진다. 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대기업 김 부장 보셨죠? 아, 예, 예. 김 부장이 상가 분양 사기 당했잖아요. 네네. 네.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는 상황이었으면 그런 거에 안 넘어갑니다. 굳이 이제 뭔가 좀 급하고, 네. 뭔가를 내가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맞아요. 같은 발도 속는다. 그렇죠. 네. 그럼 사실 이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력이 높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기를 안 당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쉽게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 지능이나 학력 수준, 예. 이게 방패막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봐도 지능이나 학력 수준은 사기 피해 가능성과 연관이 거의 없거든요. 어차피 사기꾼은 누굴 속일지 딱 정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충분하게 분석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지능이나 학력 수준이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요. 게다가 고학력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감히 누가 날 속이겠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자만에 빠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 일종의 방심을 하면 당한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 살짝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 생활 오래 해서 이제 보이스피싱, 뭐 스미싱 이런 걸로 당했다, 이런 거 조심해서 이런 기사를 한 200번 넘게 썼을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 기사를 쓰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도대체 이런 걸 왜 당하지? 이런 생각 솔직히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동시에 막 두세 개 서너 개 일을 하다가 너무 바쁜 상황에서 검찰청 전화를 받았는데, 전 너무나 그 수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뭐 정신없던 상황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거의 직전까지 갔어요. 네. 당할 직전까지. 네. 막판에 이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발뺐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거 안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방심을 한 거죠. 네. 게다가 그 상황이 네. 너무 바쁘셨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 평소에 분석적인 판단을 해주는 전두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급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예. 뭔가 하고 빨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마음이 급한 겁니다. 마음이 급하다. 네네. 보통 뭐 빚이 많다, 돈이 없어서 사기를 당한다. 아니요.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사기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급한 상황이 되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마음이 급하다는 거는 뭐 내가 좀 뭔가 어떤 상황이 뭐 내몰려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불안할 수도 있고요. 예. 절박할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사기꾼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온다. 네. 그럼 사기꾼들 입장에서 잘 낚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까? 사기꾼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사람들이 불안해 보이거나 절박해 보이거나 아니면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그리고 검증을 잘 안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미리 분석하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불안한 사람은요, 이 인간이 불안을 정말 싫어하는데 뭐든 불안하면 그 상황을 빠르게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것만 하나 탁 던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김 부장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무언가 굉장히 쫓기고 있고요. 많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툭 던지는 거에 넘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절박감이랑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집에 문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예. 큰 돈이 필요하죠. 평소와 다르게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탈출구만 보이고 위험 신호는 놓쳐요. 아, 저기만 가면 나는 살 수 있어. 네. 아, 그것만 보고 오로지 그것만 눈에 보이는 거군요. 그것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절박하니까. 그럴 수 있죠. 저기 불빛이 하나 보여요. 그쪽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동굴에서 불빛 보이면 그 주변에 장애물이 되게 많아도 예.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그 상황에서는 참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사기꾼들은 이제 그걸 최대한 이용을 하려고 할 그렇습니다. 거고 최대한 그 옆에 보이는 리스크 요인들이 안 보이게 막 이렇게 장치들을 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좀 어떤 기술들을 씁니까, 사기꾼들이? 그럴 때는. 보지 말라고 하면 금방 보고요. 네. 그 불빛만 강조하면 잘 안 보입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내세우고 싶은 미끼만 계속 강조하는 네. 거군요. 반복하고. 왜냐하면 인간은요. 예. 내가 중요하다고 착각하는 거에 집중하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돼봐야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사기라는 게 뭐 요즘 뭐 보이스피싱, 뭐 메신저 스미싱 이런 거 있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네. 또 고전적 사기는 사실 아는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속칭 뒤통수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건 또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가 네. 이게 꼭 금전적인 혹은 사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예. 무언가 안 좋은 일을 누구한테 훨씬 더 많이 당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네. 범죄 분석해 보면 모르는 사람이 범죄의 가해자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사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내가 잘 아는 사람 지인은 나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안전감이. 설마. 일단 나한테 깔고 가는 그랬어. 거네요. 그렇죠. 어. 네. 예를 들어서 조금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이면 검증하죠. 예. 근데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설마 나한테 이걸 속이려고. 게다가 그렇게 의심하는 게 보이면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평소에 하던 검증을 안 하죠. 그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는 사람한테 너무 깐깐하게 굴면은 내가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네. 좀 내가 이러면 너무 좀 욕먹지 뭐 이렇게 한번 좀 접고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거꾸로 안 당하려면은 좀 속된 말로 사람이 안 좋게 좀 깐깐하게 굴어야 되는. 아니요. 그럼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네. 조금 한숨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한 포즈 좀 두자. 우리가 심호흡 하자 그러잖아요. 예. 심호흡이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걸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자는 거고 네네. 그 순간에는 심호흡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브레이크 밟는 게 됩니다. 한쪽으로 생각이 쭉 가다가 심호흡을 하거나 한 걸음 물러서면 브레이크 밟는 게 되니까 조금 천천히 보게 되고요. 그러면 장애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호흡이라고 해봐야 사실 몇 초잖아요. 그 정도도 도움이 됩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실제 네. 하버드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네. 우리 장기들이 자율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심장을 통제하고 싶다. 통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 장기 중에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게 폐입니다. 폐. 네. 호흡으로. 네. 그럼 얘가 조종간을 잡고 전체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몇 초만 심호흡을 해도 네. 일단 한번 좀 이성적으로 된다. 네. 그리고 예. 뇌도 산소 공급해주고 예. 여유를 주니까 전두엽도 다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지인 간의 사기는 이제 그렇고 사실 요즘은 이제 워낙 비대면 사기가 많으니까 맞아요. 막 무작위로 뿌리잖아요. 사실 비대면 환경엔 요즘 이제 그게 더 중요한 사기 많이 당하는 사기인 것 같은데 비대면일수록 사람들이 좀 사기에 더 취약해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이렇게 대면에서 보면은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동안 얼굴 표정도 보고 주변의 상황도 다 보잖아요. 단서가 훨씬 많아요. 근데 비대면 상황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단서가 굉장히 부족해지거든요. 아 근데 거꾸로 네.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부러 경계하니까 더 안 당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네네. 사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게 아니고요. 네. 비대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주 일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나머지는 채워 넣어야 돼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면 나도 모르게 좋게 채워 넣게 됩니다. 일단 좋게 봐버리는 거군요. 네. 뭐 프로필 보고 예.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 가거나 그다음에 그 사람이 쓰는 표현 보면서 이거 굉장히 프로처럼 보이네 이렇게 가버리면 네. 그 순간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대면은 다른 신호들이 없기 때문에 더 당하기 쉽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럼 실제로 그러면 비대면에서 좀 사기를 그래도 네네. 최대한 안 당하려면 이런 건 좀 조심해라. 좀 추천해 주실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안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후기나 후기? 네네. 예.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예. 계좌번호예요. 네네. 근데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돈 보내요. 후기 같은 것만 몇 개만 읽어봐도 몇 개만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조차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만 조금 신경 쓰셔도 훨씬 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사기 하니까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2380님이 이런 경우가 있었네요.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한테는 그 누구도 못 당합니다. 저도 몇십 년 지기 친구한테 갯돈 사기를 당해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답니다. 사실 이게 다 아는 사람에게 당하고 날수록 심리적 외상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배신감이 엄청나고요. 예. 그다음에 아는 사람한테 당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관계가 거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이 크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 이런 자책 같은 경우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떤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만 사기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그 상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나만 그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하시기보다는 일단 그때의 상황 그리고 감정,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사기를 안 당하려면 딱 이거 하나만 염두에 둬라. 딱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일단 주변에 물어보시기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잘 물어봐라.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